안녕하세요. 요즘 시장 분위기 정말 뜨거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모든 주식이 똑같이 오르는 건 아니라는 점이 더 잘 보이죠. 마치 모두가 찾는 인기 브랜드 매장 옆에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멋진 편집샵이 세일 중인 것처럼요. 특히 소비자 부문에서 그런 기회들이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현재 저렴한 가격표가 붙어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엄청난 가치를 품고 있을지 모를 세 가지 기업의 핵심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기업들은 각자 전자상거래, 반려동물 용품, 화장품이라는 다른 영역에 있지만 아주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주가는 좀 주춤하는데 막상 속을 들여다보면 회사는 정말 잘 돌아가고 있고 앞으로 성장할 거리도 확실하다는 거죠. 단순히 가격이 싸다는 걸 넘어서 이들이 왜 진짜 배기 세일로 평가받는지, 그 숨겨진 힘의 정체가 무엇인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기업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 삶에서 이제 때려야 뗄 수 없는 거인이죠. 아마존입니다. 그런데 정말 의외인 게 올해 그렇게 시장이 좋았는데도 아마존 주가는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미래 이익에 비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PE라고 하죠. 이게 29배 아래로 내려왔어요. 29배요? 그 경쟁사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그게 엄청난 차이죠. 유통 라이벌인 월마트나 코스트코의 PE가 39배를 훌쩍 넘거든요. 와, 숫자만 보면 거의 25% 이상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아마존은 워낙 거대한 기업이라 성장이 둔화될 거라는 시각도 많잖아요. 주가가 지지부진한 것도 그런 우려 때문일 텐데 정말로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는 게 맞나요? 이 성장세가 계속될 거라고 보는 근거가 뭔가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바로 그 간극의 핵심이 있습니다. 시장의 우려와는 달리 실제 운영 성과는 아주 강력해요. 지난 분기 북미 전자상거래 매출만 봐도 11% 성장했는데 이게 그냥 11%가 아닙니다. 잠깐만요. 그럼 그게 월마트나 코스트코의 성장률보다도 높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오프라인의 절대 강자들인데 온라인에서 아마존이 여전히 그들을 압도하고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더 많이 파는 걸 넘어서 인공지능, AI랑 로봇공학에 투자한 결실이 나타나고 있어요. 물류창고 운영 효율이 극적으로 좋아지면서 이커머스 부문의 영업이익이 3분기에 무려 28%나 급증했습니다. 28%나요? 네. 강력한 운영 레버리지를 증명한 거죠. 많이 팔면서 더 많이 남기는 구조를 완성해가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물건 파는 장사만 봐도 이렇게 탄탄한데 사실 아마존의 진짜 성장 동력은 다른 곳에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클라우드 사업부, 아마존 웹 서비스, AWS죠? 맞습니다. 한때 성장세가 꺾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지난 분기 AWS 성장률은 다시 올랐군요. 네, 20%로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역시 AI 혁명이 있습니다. AI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하려면 어마어마한 컴퓨팅 자원이 필요한데 그 인프라를 AWS가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AI 기업들이 더 똑똑한 AI를 만들려고 할수록 AWS는 돈을 버는 구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기업 엔트로픽의 거대 모델을 돌리기 위한 전용 데이터 센터 단지, 이른바 레이니어 프로젝트 캠퍼스를 대규모로 증설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오픈 AI와도 대규모 클라우드 계약을 맺었습니다. 사실상 미래 AI 시대를 움직일 디지털 발전소를 짓고 있는 셈입니다. 와, 그렇게 연결해서 보니까 완전히 다르게 보이네요. 그러니까 시장은 아마존을 그냥 온라인 쇼핑몰 더하기 클라우드 회사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AI라는 미래 산업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 거대한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봐야 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현재 주가는 그 미래 생태계의 가치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아마존이 기술 인프라 생태계를 구축했다면 두 번째 기업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고객의 삶 한가운데에 파고드는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반려동물 용품 전문 온라인 소매업체 추이입니다. 네, 추이는 주가 지표부터가 흥미롭습니다. 선행 PE는 21배 수준이고요. 특히 주가 수익 성장 비율 PEG 비율이 0.7배 미만입니다. PEG 비율, 이게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PE가 현재 이익 대비 주가가 싼지를 보는 정가표라면 PEG는 여기에 성장성이라는 엔진을 달아서 가성비를 따지는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PEG가 1보다 낮다는 건 이 회사의 성장 속도를 감안하면 현재 주가가 아주 매력적인 세일 가격이라는 강력한 신호죠. 성장성까지 고려하면 저평가 상태라는 거군요. 사실 추이의 사업 모델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경기가 좋든 나쁘든 우리 집 강아지나 고양이 밥은 굶길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필수재를 파는 사업은 정말 안정적이죠. 맞습니다. 그런 방어적 특성이 추이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그리고 그 안정성의 핵심에는 오토십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오토십이요? 네, 전체 매출의 84%가 이 오토십 고객에게서 나옵니다. 물론 이 매출 전체가 자동 정기 배송은 아니지만 그만큼 충성도 높은 고객 기반을 단단하게 확보하고 있다는 뜻이죠. 84%요? 정말 엄청난 수치네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이기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뜻도 되지 않을까요? 시장이 거의 꽉 찬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요. 좋은 지적입니다. 시장 포화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존재하죠. 하지만 추이는 그 우려를 두 가지 방식으로 돌파하고 있습니다. 첫째, 놀랍게도 신규 고객은 여전히 매 분기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둘째, 기존 고객들이 지갑을 더 열고 있어요. 한 사람당 평균 지출액이 계속 증가하는 거죠. 아하. 특히 그 안정성의 기단인 오토십 매출은 작년보다 13.6%나 급증했습니다. 뭐랄까, 집토끼는 꽉 잡고 산토끼도 계속 잡아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성장과 안정을 다 잡고 있군요. 여기서 더 나아가 수익성까지 개선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단순히 매출만 늘리는 게 아니라 이익을 더 많이 남기기 위한 전략을 쓰고 있다고요. 네, 여기서 추이의 영리함이 드러납니다. 최근 3분기 총이익률이 0.5%포인트 증가했는데 이건 웹사이트에 다른 브랜드의 광고를 실어주는 스폰서 광고 사업 덕분입니다. 아마존의 성공 방정식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렇군요. 동시에 마진이 더 높은 자체 브랜드, 그러니까 프라이빗 레이블 상품과 반려동물 의약품 사업 비중을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추이비는 추이 플러스라는 유료 멤버십 가격도 꽤 많이 올렸다고 들었습니다. 고객들 반발은 없었나요? 연 49달러에서 79달러로 올렸으니 인상폭이 작지 않죠. 하지만 무료 배송이나 특별 할인 같은 혜택이 워낙 확실해서 아직 큰 이탈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수익선을 강화하는 동시에 고객을 추이라는 생태계 안에 더 깊이 묶어두는 일종의 럭인 효과를 노린 전략입니다. 그렇군요. 추이는 단순히 사료를 파는 가게가 아니라 오토십과 유료 멤버십, 자체 브랜드 상품을 통해 한 번 들어오면 나가기 힘든 끈끈한 반려동물 라이프스타일 생태계를 만들고 있었네요. 정확합니다. 그 생태계 가치를 시장이 아직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죠. 자, 지금까지 거대한 기술 생태계를 만드는 아마존, 끈끈한 라이프스타일 생태계를 만드는 추이를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회사는 완전히 다른 무기를 사용합니다. 바로 브랜드의 힘으로 새로운 생태계 자체를 인수해버린 경우죠. 화장품 업계의 파괴자, ELF 뷰티 이야기입니다. 네, ELF 뷰티는 올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문제로 주가가 타격을 좀 입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성을 보면 오히려 매력적인 가격대가 형성됐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선행 PE는 22배 미만, 성장성까지 감안한 PEG 비율은 0.6배 미만으로 확실히 저렴한 편이죠. 이 회사의 실적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27분기 연속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여왔다고요? 네, 맞아요. 거의 7년 가까이 단 한 번도 시장보다 뒤처진 적이 없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ELF의 전략은 간단하고 강력합니다. 명품 퀄리티의 제품을 믿을 수 없는 가격에 내놓는다. 이 전략으로 지난 몇 년간 대중 화장품 시장을 그야말로 뒤흔들었죠. 현재 미국 시장 점유율이 13%인데 경영진은 이걸 앞으로 2배까지 늘릴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어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한 해외 시장까지 생각하면 성장 여력은 충분해 보입니다. 기존 사업만으로도 대단한데 진짜 결정적인 한 방은 다른 곳에 숨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ELF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이제는 이걸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로 최근에 인수한 프리미엄 스킨케어 브랜드 로드입니다. 이 브랜드의 잠재력이 그야말로 폭발적입니다. 로드요? 어떤 브랜드이길래 그런가요? 로드는 최소한의 마케팅과 아주 한정된 유통망, 그리고 정말 손에 꼽을 정도의 적은 제품 수만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한 브랜드입니다. 그만큼 브랜드 자체의 힘과 제품력이 뛰어나다는 증거죠.
아하. 최근에 세계적인 화장품 편집숍인 세포라에 입점했는데 그야말로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앞으로는 얼타뷰티 같은 바른 대형 유통 채널로도 확장할 계획이고요. 아, 그러니까 이미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브랜드에 ELF가 가진 거대한 유통망과 마케팅 능력을 결합시킨다는 거군요. 이건 마치 잘 타는 장작에 제트 연료를 붓는 격인데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게다가 현재 로드의 공식 제품은 10여 개에 불과해요. 앞으로 스킨케어, 색조 화장품 등으로 제품 라인을 확장할 기회가 무궁무진하게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기 칸버즈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ELF의 정체성은 뛰어난 가성비인데 로드는 프리미엄이잖아요. 이렇게 성격이 다른 브랜드를 인수하는 게 기존 ELF의 핵심 고객들에게 혼란을 주거나 뭐랄까 브랜드 이미지를 희석시킬 위험은 없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ELF는 두 브랜드를 철저히 분리해서 운용하는 하우스 오브 브랜드, 하우스 오브 브랜드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고객들 앞에서는 ELF와 로드가 완전히 다른 회사처럼 보이지만 뒤에서는 ELF의 막강한 공급망 관리, 유통망, 마케팅 노하우를 로드에 아낌없이 지원하는 거죠. 아, 영리하네요. 네, 각자의 정체성은 지키면서 시너지만 극대화하는 방식입니다. 결론적으로 ELF는 로드라는 인수된 생태계를 통해 향후 몇 년간 고속 성장할 수 있는 활주로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마존은 AI 시대의 인프라 생태계를, 추이는 고객을 꽉 붙잡는 라이프스타일 생태계를, 그리고 ELF 뷰티는 잠재력 있는 브랜드를 인수해서 새로운 프리미엄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만의 세계를 만들고 있었군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분석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살펴본 세 기업의 사례는 진정한 박앤세일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들의 진정한 성장 동력은 단순히 핵심 제품을 더 많이 파는 것을 넘어서 각자의 생태계를 만들고 확장하는 능력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아마존의 AWS, 추이의 오토십과 멤버십, ELF의 로드 인수까지 모두 그렇죠. 단순히 개별 제품의 판매량이 아니라 그 기업이 만들어내는 더 큰 시스템과 네트워크의 가치를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할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시장에서 진짜 헐값 세일 중인 자산은 단순히 주가 수익 비율이 낮은 주식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건 고객들이 떠날 수 없거나 떠나고 싶지 않은 강력한 세계를 구축하는 기업의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을 시장이 아직 온전히 알아보지 못하는 그 간극 속에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이 미처 알아보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가 어디서 만들어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겁니다.